자, 14강 조동사 있죠?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중등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여기 써 있죠? 도와준다. 보조예요, 보조.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혼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물론 우리가 영어를 풀다 보면 얘가 혼자만 나올 때가 있어. 그땐 이름이 대동사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자, 조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혼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조동사라는 건 뒤에 뭐가 나온다? 대부분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제목부터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처럼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도 있지만 얘가 나오는 형태도 있지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은 뒤에 have, pp가 나오는 모양도 있어요. 이제부터 조동사는 두 가지 모양을 떠올리시면 돼요.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고 have, pp 모양을 쓸 때도 있구나. 자, 요 두 가지 모양을 좀 떠올리시면 되겠고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구나 기억했고요. 자, 보세요.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는 some hotels are not offering the free breakfast.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진행형인데 이건 부정문이죠. 그죠? 이거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진행형 부정이죠. 현재 진행형 부정이죠. 근데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뭐랑 개념이 똑같다고 했어요? 이거 능동이랑 개념이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챙겨야 돼. 그래서 보면 are not offering 뒤에 뭐가 보여요? free breakfast. 목적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능동이라는 개념을 챙겨달라라고 했죠.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The president is respected by all the citizens. 그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다. 존경받으니까 수동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is respected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쵸? 이거 우린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진행형은 능동과 똑같다는 개념이고 이 능동과 수동의 차이로 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이 늘 강조했던 거. 진행은 능동과 똑같다. 그래서 이 모양과 밑에 있는 모양의 차이가 뭐야?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다시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 알겠어요? 요걸 챙기자는 거야. 알겠지?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I have ordered a few things at the internet, the grocery store.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리 또 접근하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현재 완료. 끝내지 말고 현재 완료. 근데 뭐다 이거? 능동이다. 현재 완료 능동입니다. 그래서 a few things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보이죠. 미리 정리해보면 얘들아 현재 완료에도 뭐가 있겠어요? 수동이 있겠죠. 그럼 현재 완료 수동은 어떻게 생겼을까? have 여기다 쓸게요 쌤은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이건 우리 뭐라고 해? 현재 완료지만 얘는 뭐다? 수동이다 라고 했고요. 이 have been pp는 뒤에 뭐가 없겠어? 목적어가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have ordered가 답으로 나왔는데 have been ordered have been order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제? 그래서 현재 완료에도 뭐가 있다?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갔다. 요거 이해됐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does he help you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나왔습니다. 자, 그는 너가 presentation, 발표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었니? 라고 했는데 does가 무슨 동사예요? 우리가 do라는 동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다의 뜻이었던 일반 동사의 do가 있고 또 무슨 do가 있다? 조동사의 do가 있다. 다시 한번 do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무슨 동사?
일반 동사에 do가 있었고요. 또 무슨 do가 있었죠? 조동사에 do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문문이잖아, 얘는 지금. 그지?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does는 do 중에 뭐예요? 이건 조동사예요. 아, 그럼 조동사 does는, 조동사 do는 뭘 만들 때 쓴다?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됐을까? 우리 의문문만 만들 때 쓰는 건 아니죠. 요 세 번째 문 바로 두 번째 문 볼게요. Children usually don't like. 무슨 문이죠, 이번엔? 부정문이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do는 뭐다? 무슨 do다? 조동사 do를 쓴다. 그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건 조동사의 do를 씁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그래서 does he 동사 원형, 조동사 does, do, does, did.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주어가 단수, 복수, 복수니까 doesn't 쓰지 않고 don't 썼다는 거. 그 정도는 알 거야. 그래서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요거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이들은 보통 뭘 좋아하지 않아? Eating vegetables, 야채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동사 do라는 건 뭐 할 때 쓴다?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쓴다. 됐죠? 이번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무슨 do가 있냐면 강조의 do가 있어요. 강조의 do. 자,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시면 초등학교 때 뭐뭐 하다, 다시 한번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두다.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지? 그게 일반 동사고, 우리 방금 얘기했죠?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건 조동사 do, does, did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쓰더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요 세 번째예요. 강조의 do. 강조의 do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는 정말로 라고 해석해요. 정말로 혹은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독해를 잘하자는 거잖아. 독해 문장에서 강조의 do가 보이면 뭐다? 핵심 문장, 주제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잘 봐야 돼.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나오는 do는 조동사죠. 다시 얘기하면 평소문에는 do를 써야 안 써요, 원래? 쓰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요걸 해보면 I love you잖아. 그지? 거기는 두 동사를 쓰지 않았죠. 근데 쓰면 어떻게 될까? I do love you 돼요. 평서문인데 잘 생각해 봐야 되더라. 평서문에서는 원래 두 동사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데 썼다? 그럼 일부러 쓴 거야. 이해됐을까? 그게 바로 뭐다? 강조의 do다. 세 번째 문 보세요. do를 일단 가려보고 보자. I remember him. 어렵지 않아. I remember him. 나 그를 기억해. 근데 do를 왜 쓴 것 같아? 얘는 무슨 문인데도 불구하고 평서문, 긍정문, 그죠? 평서문인데도 불구하고 두 동사를 썼잖아요. 왜 썼다? 이게 바로 강조의 do다. 나는 그를 정말로 기억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강조의 do다. 얘가 바로 강조의 do다. 이게 바로 강조의 do입니다. 나는 그를 정말로 기억해. 자, he is my sister's homeroom teacher. 자, 그는 내 여동생의 담임 선생님이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동사를 뭐 했다? 강조했다. 그래서 강조의 do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예문이 쉬웠지만 독해에서 등장하게 되면 강조의 do는 뭐다? 핵심 문장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Never did I feel such a sadness. 지금 보시면 도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도치를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주어 플러스 무슨 동사? 일반 동사예요. 이렇게 일반 동사가 왔을 때 얘를 도치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얘를 도치를 만들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do, does, did를 쓰고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럼 뭐의 동사 원형이겠어요? 얘가 바로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동사를 도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do, does, did라는 걸 써서 도치시킨다. 이해됐죠? 그러면 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쌤이 좀 써봤지만 1, 2번은 많이 나올 일은 앞으로는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뭐가 많이 나올 거다? 강조의 do. 그리고 우리가 도치 구문에서 배웠던 일반 동사를 도치할 때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을 쓰더라. 요거 있죠? 요 내용으로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Never did I feel such a sadness.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전에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never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such는 이러한이라고 적어보세요. 이러한, 그러한. 이러한, 그러한. sadness는 슬픔이니까 이러한 슬픔 또는 그러한 슬픔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적어보시고. 내가 이전에는 이러한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예요. 다 적었죠? 그래서 도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never라는 단어를 부정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를 우리가 부정어 도치라고 합니다.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는요. 부정어가 지금처럼 문두에 나갔을 때 문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예요.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답니다. 지금 부정어인 never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갔고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did를 쓴 건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did를 쓴 거고 did I feel 보이죠? 조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부정어 도치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했고 자, can과 could 그리고 may와 might 자, 본동사의 의미를 좀 더해주는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건 보조하는 거라고 했죠.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이라고 했죠. 얘네들. 강한 추측이. 여기다 쓰지 말고 might 여기다 써야겠다. 자, must는 강한 추측입니다. 강한 추측이어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분명히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야. 걔는 분명 시험을 통과할 거야. 이런 말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럴 때 must예요. 물론 해야 한다의 뜻도 있었지만 어떤 뜻도 있다?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다. must가. 자,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반대를 보세요. might가 나왔죠. 그러니까 must의 반대가 바로 might예요. may보다도 더 약한 거야. 그치? 그러면 may나 might는 불확실한 추측. 그러니까 약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약한 추측 또는 불확실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일 때 쓰는 건데 보시면 may보다는 might가 가능성이 더 낮은 거예요. 보여요? 그럼 여기도 살짝 보면 must 다음에 will이 보이죠? will과 would 중에 뭐가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낮은 거야. 느낌상 뉘앙스가 would가 조금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will보다는 would가 may보다는 might가 조금 더 어떻다? 가능성이 낮은 거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 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must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게 might죠. 이해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보자. I might do it. 무슨 뜻일 것 같아? I might do it. 내가 그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굉장히 자기가 지금 약한 거,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그거 할 수 있을지도 I might do it.
I can do it 하면 얘보단 좀 이쪽에 쓴 거니까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 자신감이 조금 생긴 거야. I can do it.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I might do it. 내가 그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런 의미인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우리나라 말은 좀 그렇죠. 이해 좀 됐을까? 이번엔 he may do it. 그가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might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확실치는 않아. 이해되지? 그러면 he may do it 대신에 이번에 he might do it 하면 아까보다 느낌이 좀 어때? 확신이 조금 더 낮아진 거죠. He might do it. 그가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인 거야. 조금 다르죠? 그래서 may보다는 might를 쓰면 어떻다? 가능성이 좀 더 낮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됐지? 뉘앙스의 차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법 파트를 배울 때 놓치는 게 뭐냐면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만 기억하면 돼. 그지? 문법적으로 맞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하다 보면 이걸 못 써먹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를 잘 몰라.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꾸 써봐야 되거든. 선생님 얘기했잖아. may하고 might도 굉장히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좀 더 맞지? 그런 거지. 제가 그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할 때 can을 쓰는 게 맞나? 아니면 I might를 쓰는 게 맞나?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may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해돼요? 요건 자꾸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보세요. 요거. 우리가 should는 뭐라고 기억하는데? 해야 한다. 맞지?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또 있대? 뭐뭐일 것이다. 분명 뭐뭐 할 거야. 뭐뭐일 거야. 그거 쉬울 거야. 그거 재밌을 거야. 이런 말 했지? 자, it should be fun.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거 재밌을 거야. 재미있어야 해가 아니에요. 재미있을 거야. 뭐뭐 할 거야. 이 뜻이야. It should be fun. 너가 뭐 하러 간다잖아. 예를 들어 너 수영하러 간대. 오늘 뭐 바닷가에 그거 재밌을 거야. It should be fun.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should는. 이해됩니까? 근데 it can be fun. 그거 재미있을 거야. 느낌이 좀 어때요? It can be fun. 재미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재미있을 거야 이것도요. 해석은 같아요. 해석은 같은데 should be를 쓸 때보다 can을 쓰게 되면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It should be fun. 그거 재밌을 거야. It can be fun. 재미있을 수도 있어. 차이점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It would be fun 하면 어떻게 돼요? 재밌을 거야. 좀 더 확신 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재밌을 거야. It would be fun. It should be fun.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It will be fun. 좀 더 확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It must be fun. 그거 분명 내가 장단컨대 엄청 재밌을 거야. 이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after 4 o'clock. 자, 4시가 넘어서 Julia might be at home. 4시가 넘으면 줄리아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죠. might를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가능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래서 무슨 추측? 약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썼고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적어보세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 뜻이니까 집에 있을지도 몰라.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4시간 넘으면 줄리아가 집에 있을지도 몰라. 됐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든 거라 보면 되거든, 이거는. 만약 여기다 반대인 must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Julia must be at home. 줄리아가 반드시 분명 집에 있을 것이다죠.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they can get better grade. 그들이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If they study harder. 뭐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배웠던 구조를 살짝 보시면 if 나왔고 여기 study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우리가 늘 배웠던 조동사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동사 원형 배운 거 있죠. 그럼 무슨 if예요? 우리가 배웠던 시조부 if니까 이해될 겁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쓴다고 했죠. 기억하죠? 자, 만약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은 뭐다? 여러분 배웠던 거예요. 능력,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래 의미를 좀 더 첨가하는 거야.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약간 미래 의미를 첨가해서. 알겠지? 시조부니까. 됐죠? 자, as soon as는 접속사예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인데 접속사. 접속사라서 뒤에 뭐 나왔어요? 주어, 동사 왔는데 이번에도 잘 보시면 arrives, 현재 동사 왔고요. 뒤에 보시면 should call 나왔습니다. 뭐 떠올라요 이것도? 얘도 선생님 얘기했죠? 얘도 시조부다. 그러니까 if만 기억하지 말고 as soon as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그리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동사 나왔고 주절 다시 한번 보세요.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배운 대로 다 나오죠. 시조부예요. 그럼 시조부가 나오면 셈 뭐다? 주제문이다.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he should call me 나에게 전화해야 한다. 됐죠? 이것도 시조부예요. 자, she must be tired. must be는 피곤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강한 추측이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그녀가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이거죠. Because 자, stayed up all night yesterday. 밤새 깨어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어젯밤에 계속 깨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계속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그녀가 분명 지금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추측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그녀가 지금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지금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 적었죠? 자, can과 could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능력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뜻, 무슨 뜻으로? 뭐뭐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잘 기억해 봐요. is able to sing 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운 적 기억하나요? 능력의 뜻일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거였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허가의 의미는 뭐뭐 해도 좋다의 뜻이죠. 그죠?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해도 좋다의 의미잖아요. 뭐뭐 해도 좋다. You can borrow my calculator. 내 계산기를 빌려도 좋다요.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빌려도 좋다. If you want, 너가 원하면. 그래서 허가의 의미일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may로 바꿀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may borrow죠. You may borrow my calculator. 내 계산기를 빌려도 좋아. 빌려가도 좋아. If you want, 너가 원하면. 이렇게 배웠던 게 can과 could입니다. 자, 그런데 can은 알겠는데 얘들아 could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잘 봐. 이 could라는 글자는 물론 can의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일단 얘는 can의 과거형, 조동사 can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공손한 요청이나 부탁일 때도 쓰는 게 바로 could예요.
그래서 can보다는 could를 쓰면 좀 더 공손한 말이에요. 이해됐을까? 예를 들면 can I borrow your calculator? 내가 너의 계산기를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해도 되겠지? 그지? 근데 can 대신에 could I borrow your calculator? 하면요. 좀 더 부탁하는 공손한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 사이에는 can I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지. 내가 뭐뭐 해도 돼? 라고 해도 되겠지. 그죠? 엄마 나 물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님 물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could란 말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는 can I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겠지. 그지? could I라고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 말할 때는 뭐가 맞겠어? 그때는 could I.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may하고 might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may는 첫 번째 허가. May I ask a question?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쓸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이건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Can I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허가일 때는 뭐로 쓸 수도 있다? can과 may는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뭐뭐 해도 좋다라고 줬죠. 쌤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Can I 동사 원형. Can I 동사 원형은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 부탁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는요. 얘가 요청, 부탁이에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요청, 부탁이고요. 이럴 때 Can I 동사 원형은 뭐로 바꿀 수 있다? 한 번 더 May I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도 되겠다. 이렇게. 요청, 부탁이니까요. 그래서 May I ask a question?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허가보다는 요청, 부탁의 뜻이 좀 더 강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원은요. 지금처럼 뭘로 시작해? may라고 하는 조동사 may라고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평소문 어순대로 이렇게 쓰는데 뒤에 보시면 마침표가 땅 붙어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를. 자, 예문 하나만 쌤이 해볼게요. May you live long. 무슨 뜻일까요? 장수하세요 이 뜻이에요. 너가 장수하기를 이란 얘기는 우리가 상대방 왕 같은 사람들 있죠? 신하들이 와가지고 장수하소서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May you live long 이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할머니한테 우리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May you live long. 당신이 오래 살기를 바래요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장수하세요. 너가 장수하기를 이렇게 바람이나 소망을 말할 때 쓰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원이 우리가 하는 그 유래 기원 말고 너가 뭐뭐 하기를 하는 기원하는 거야. 한국말로. 그래서 기원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만 특징이 뭐다? 이렇게 조동사 may로 시작을 하는 문장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may you always be healthy and happy. 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해석 적어주세요. 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적었나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can, could, may, might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요. 요건 다음 시간 이어서 좀 더 마저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